네, 시작하겠습니다. 정직한 리딩, 투명한 리딩, 확실한 수익, 비중이 깡패다, 1일천하 장세, 절대 팔로우가 되면 안 된다. 전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노메트리 기술적 반등에 이어서요, 이틀 만에 바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종목이었죠. 삼화전기, MLCC 관련 종목들도 전일 괜히 자율주행 관련이나 수호차나 1일천하로 상승 나온 종목들을 자칫 잘못 추격 매수하면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아싸리 안정적으로 MLCC 관련 종목인 삼화전기를 매수하는 게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0% 정도 하루 만에 목표가 터치했고요. 그 외에도 삼본모터스, 동아하성, 네스트비티, 보랑, 등등등등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의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시장이 어떤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현재 시장이 제가 어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푸른 기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시장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의 상승 대비해서 하락한 종목들은 더 많았어요.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또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모트렉스를 비롯해서 이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은 다 상승으로는 찍히지만, 예. 또 하락률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늘 20% 이상의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이상의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왜? 요즘 종목들이 1일천하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동아성도 전일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또한 22% 가까이 상승이 나왔지만은 그 상승폭도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럼 왜 지금 시장에 1일천하로 끝나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개인이 이끄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도 섹터가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게 아니라,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개인이 순매수세로 보면요, 코스닥 개인 꾸준하게 순매수로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주도 섹터가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게 아니라 그날 어떤 시장의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 또 특히 장 초반에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이 있으면은 빠르게 수급이 유입됐다가 그날 빠르면 그날 당일, 늦으면 다음날 일제히 다 차익 매물이라든지 또 단기 물량들이 빠져나가면서 또 다음날에 새로운 먹이를 찾는, 그럼 그때 오늘 또한 마찬가지. 오늘은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자동차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새롭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동화성을 비롯해서 웬만한 소차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일제히 상승폭을 반납해서 적게는 10몇 프로, 많게는 20% 이상의 하락을 맞이했을 텐데, 지금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전일도 경고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모트렉스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었고, 그때 올라간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다가는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또 잘 팔고 나왔으면은 수익이 전혀 나지는 않은,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전일 무분별하게 자율주행이나 수소차, 또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추격 매수할 게 아니라 오히려 MLCC 관련해서 삼화 그룹 관련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삼화전자가 아니라 삼화전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전일 말씀드리고 나서도 더욱더 상승이 나와서 5.64%로 끝났고, 오늘 또한 6.37%, 그래서 단기 목표가였던 10%는 이미 도달을 했고요. 10% 가까이 도달을 했고,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물론 다른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까지도 같이 밀렸기 때문에 장 막판에 오후장에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어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동아기업이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전일 자동차 관련 종목들, 자율주행,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같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까지도 하락이 나왔지만, 이노메트리는 또 더욱더 안정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노메트리는 오늘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삼화전기랑 삼화그룹 관련 종목이랑 이노메트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한번 또 추천드렸는데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목표가 터치했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죠. 뭐 이때 한번 추천드렸다고 그냥 맨날 이저가 잡아주면서 올라가는 종목 계속 수익률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10,000원 샀으니까 뭐 300% 됐겠죠. 그런 건 자랑하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때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 200%, 300%, 500%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어딨어요. 좋으면 또 추천하고 또 추천하고 또 추천하고 또 추천하고 타점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종목이 좋다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전에 3월달 4월달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 뭐 수익률만 말하면서 500% 갔네, 600% 갔네, 10,000% 갔네, 1000% 갔네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고 어떻게 매수해야지 수익이 날 수 있냐? 당연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왜냐면 그날 아침에 상승하는 종목들만 추격 매수하지 않으면 돼요. 뭐 운이 좋으면은 그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수익은 날 수 있을 거라,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전일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을 챙길 수도 있는데요. 네. 장 초반에 뭐 변동성만큼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지, 또 개인 또 흔들릴 때마다 추격 매수해가지고 여러분들 괜히 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종목에 물려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전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9월달은 우리 VIP 회원님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트렌드를 미리 선점해가지고 매매하는 거. 그 선점이라는 게 뭐 1년이 되고 6개월 되고 뭐 2년 전에 말하고, 아니면 제가 매일매일 뭐 2차전지를 언급하거나 매일매일 5G를 언급해서 매일매일 비메모리 반도체를 언급해서 그 때를 기다리자고 영원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9월달이기 때문에, 지금 9월 이제 중순이죠. 딱 중순이네요. 9월 15일인데 9월 초나 초중순까지는 우리가 종목을 이제 매집하고 비중을 실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9월 말이나 뭐 이번주,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 안에 강력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포트를 구성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9월달은 제가 8월달에 그렇게 많은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매매를 했죠. 8월달은. 그래서 8월달에 우리가 뭐 8월 중순부터 시장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다 거의 만회해드렸으니까, 실질적으로 8월달에 우리가 계좌 수익이 8월 1일부터 30일 기준으로 8월달에 계좌 수익이 거의 20% 가까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9월달은 종목을 매집해놨고, 우리 차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차례를 기다리고 매주 매달 매일매일 한 달 똑같은 방식으로 매매를 하면은 의미가 없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그 시장에 맞게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섹터별로 다 1일 천하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리 선점하는 전략으로 종목들을 대응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차례가 왔을 때는 계좌 수익이 정말 폭발적으로 날 거예요. 왜? 비중 5% 매수해서 10% 수익 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0.5%밖에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목들은 다 보합권이라는 전제하에, 다른 건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비중 10%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0% 수익 나면요, 계좌 수익은 1%가 나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절대 빠져서도 안 된다는 전제하에요. 그죠? 보합이나 매수를 안 했거나 라는 전제하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포트를 집중해 놨고 우리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뭐 달릴까 말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은 오늘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냐, 일단 프롬 기술을 오랜만에 말씀드렸어요. 경협주. 제가 지난번에 이제 조비 말씀드린 이후에 경협주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철도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죠. 이 영상도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있다. 자, 일단 프롬 기술. 네, 지금 뭐 최근에 경협주에 대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경협주 중에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에코마이스터라는 종목이 오늘 좀 크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을 제외하고, 이건 좀 가볍게 움직이죠. 시총 자체가 566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네, 맞아요. 네, 어저께 한국화 컴퓨터도 좋죠. 네, 전일 제가 추천해드렸던 뭐 올라간 종목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화 컴퓨터도 오늘 6% 상승 나왔었고, 전일 말씀드렸던 삼화전기도 하루 만에 다 목표가 터치했고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말씀드린 종목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푸른 기술. 경협주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뭐 요즘 관심이 없죠. 뭐 올라간 사례가 없으니까 최근에 그래서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근데 경협주를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지금 메리트가 있는 거는 어떤 웬만한 악재에도 굴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일례로 이번에 SLBM 관련해서 9월 초에 보도가 됐습니다. CSIS 여기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은 싱크탱크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예요. 국제문제연구소. 근데 여기서 북한 SLBM 중거리 잠수함 탄도미사일이죠. 시험 발사 준비가 임박했다. 그리고 암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활동을 거의 포착했다. 그리고 이상 징후가 보인다. 라는 보도를 냈어요. 그죠? 위성을 통해서. 그랬으면은 예전 같았으면요.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이 나왔거나 아무리 못해도 마이너스 10% 정도의 하락은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경협주는 가장 나이스한 게 어떤 기대감에 올랐던 부분이 없어요. 어떤 기대감으로 또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 미북 대화에 대한 기대감, 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전혀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주가 수준이 지금 딱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이제 급락이 나왔던 그 부분 내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뭐 3월부터라고 시작됐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뭐 상당 시간 거의 뭐 6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약간의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 아니면 약간의 뭔가 뭐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신호? 요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관련 종목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9월 초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바라고 인도적 지원도 희망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 사실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기도 한데 아직까지 왜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이제 경협주들이 상승이 못 나왔냐라고 했을 때는 뭔가 북한에서 피드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죠? 네,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에 대해서 뭔가의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임박했습니다. 왜? 일단 뭐 어떤 피드백은 나올 거라 봐요. 뭐 대화를 하냐 안 하냐 어떤 피드백은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트럼프 재선이 가장 얼마 안 남았다 임박했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볼턴도 회고록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9월 달에 뭐 늦어도 10월 달에 북미 미북 깜짝 회담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뭐 양측에서 부정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지금 중국 대리기가 계속해서 그 중국 대리기 수위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대리기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지금 뭐 바이든 민주당 의원과 후보와 그리고 트럼프 간에 지금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중국 대리가 더욱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지금 새로운 카드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미북 간의 또 정상회담 전 바라고 매수한 게 아니고 뭔가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약간의 뭐 전화라든지 뭐 화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친서 외교를 통해서라도 그 어떤 뭐든 간에 약간의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 교착 국면 또 이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뭔가 다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란 그 기대감 이 지금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었을 때는 충분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인도적 지원 관련 종목들만 뭐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뭐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있지만은 최근에 태풍 관련 종목 수혜로도 묶이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본격적으로 경협주들은 올라간 사례는 없었었는데 이 종목을 뭐 우리가 2만원 뭐 25,000원 계속해서 영원히 무조건 뭐 남북 통일을 바라보고 매수하라는 관점이 아니고 매력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 어떤 뭐 북한이 지금 당장 뭐 동해상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국 내 영토에만 발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뭐 SLBM 또 아니면은 뭐 핵실험을 뭐 하고 있다는 걸 위성을 통해서 포착했다. 뭐 별의별 악재들이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협주들의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또는 미동도 없을 겁니다. 네. 하락이 나온다 한들 제한적이고
왜? 이미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은 1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예,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서 약간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유화적인 제스처. 미국이 아니죠. 미국이 그 어떤 뭐 진짜 북한을 혹할 만한 확실한 당근책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는 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금 뭐 미국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대화하자 뭐하자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경협주들은 크게 상승은 또 제한적이지만 북한에서 어떤 피드백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건 뭐 단기적으로 이거는 뭐 그게 임박했다. 뭐 내일 간다. 내일 모레 간다. 이건 제가 말할 수 없겠죠. 왜? 경협주와 정치인물주는 정치인물주와 경협주는 어떤 논리적으로 차트적으로 설명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요. 네. 차트적으로 설명한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인 거고, 우리는 일단 그 시기가 트럼프 재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 트럼프 재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9월 중순이고요. 그럼 10월 정도에는 최소 미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모멘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그런 뉘앙스만 풍기더라도 아니면 유화적인 제스처 아니면은 친서 외교만 한다고 하더라도요. 경협주들은 현재 구간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 중심이 되는 게 철도 관련 종목이다. 왜? 최근에 뭐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 재가동 관련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철도 관련 종목들이 시장 대비 또 가장 경협주에서는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푸른기술 뭐 대하TI 뭐 요정도는 철도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부산산업도 있지만은 대하TI랑 푸른기술 요정도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푸른기술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가장 대장이죠. 네, 경협주 안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미리미리 선점하는 전략과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일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들 그 종목들 추천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일 예를 들어서 뭐 내일은 이낙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요? 그럼 이낙연 종목들 내일 추천드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일 만약에 5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내일 5 종목 추천하는 거는 여러 종목들이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내일 만약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요? 비메모리 반도체 추천하는 건 누구나 다 나갈 거 아닙니까? 내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화폐기업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요? 화폐기업 관련 종목 추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내일 또 수소차 올라가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트렌드는 뭐예요?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급등주 추격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팔로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푸른 기술을 말씀드린 이유는 또 그거 외에도 네, 굉장히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드리면요. 삼성 SDIS와 함께 철도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중국, 우리뿐만 아니라 뭐 중국, 인도에도 납품하고 있고, 전 세계 글로벌 국가에 계속해서 그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키오스크 무인 결제 단말기, 뭐, 대표적으로 금융자동화기기, 그냥 ATM기죠. 금융권이라든지, 또 그리고, 공기관에도 또 그리고 뭐 그 수요는, ATM의 수요는 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뭐 요즘 편의점 앞에도 다 배치되어 있고요. 뭐 지하철에도 있고요. 뭐 어디 뭐 각종 무슨 뭐 결혼식장이라든지 뭐 돌잔치 뭐 뷔페라든지 어디 앞에도 다 ATM은 정말 많습니다. 꼭 은행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비대면 시대에는 오히려 이 금융 자동화기기 ATM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영무 관련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도 무인 영무용 승차권 발매기뿐만 아니라 요즘 다 자동이잖아요. 옛날처럼 영무원에게 직접 표를 사는 시대가 아니라 무인 영무용 승차권 발매기 또한 여기 푸른 기술에서 하고 있어요. 네, 여기 푸른 기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와 함께, SDI래요. 죄송합니다. 삼성 SDS와 함께 철도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는 이 기업이 특화된 기업이고 독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푸른 기술이 대하TI와 함께 경협주, 특히 철도주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대선 전에 북미 대화, 미북 대화에 대한 재개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제가 한다 만다는 거 누구도 몰라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모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모릅니다. 김정은도 지금 모르고요. 예.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아, 김정은은 알겠죠? 네. 하여튼 우리 당국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고요. 근데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는 거, 또 임박했다라는 거, 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푸른 뉴스를 말씀드린 건데, 이런 무인 결제 단말기부터 시작해서 철도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영무용 승차권 발생기, 영무 자동화 기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결론은 뭐야? 그게 다 언택트, 디지털 뉴딜, 스마트 시티,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디지털 SOC, 인프라 구축, 다 그에 따른 수혜 섹터잖아요. 그죠? 그럼 단순히 이게 경협주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혜 섹터가 될 수 있다.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도 언택트 시대의 또 대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하나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APS 홀딩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반등 시리즈로도 계속 드리고 있고, IT 관련해서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수소차 관련 종목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 반등 시리즈로 계속해서 지금 제가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APS 홀딩스도 OLED 대표 종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스가 요시 히데. 예. 이 사람이 내일, 취임을 합니다. 일본 99대 총리로 내일 취임 예정이에요. 확실한 건 아니고, 사실상.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기. 생긴 게 좀 이상하게 생겼죠? 뭐 약간 요괴같이 생겼어요. 스시 요시히데 일본 자민당 총재 당선, 스가 총리 시대 시작! 이렇게 알렸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베 계승이 내 사명이다라고 말했어요. 뭐, 포스트 아베죠. 근데 이제, 내일 16일 임시국회 표결을 거쳐가지고 99대 일본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데, 그에 따라서 이제 가뜩이나 얼어붙었던 이 한일 관계가 해소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지금 증시에는 어떤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동기세미캠 대표적인 한일 갈등 수혜, 국산화 수혜 섹터들이 오늘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죠? 네. 자, 근데 뭐 애국 테마주들은 오늘 뭐 상승은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네. 근데 오늘 국산화 수혜주, 또 특히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뭐 소재, 뭐 전통적이었던 소재, 그리고 소재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이 나왔던 건데, 그 영향으로 제가 오늘 APS 홀딩스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얘는 아몰레드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죠. FM이라고, FNM, 네, 적어드릴게요. FNM. 네,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파인 메탈 마스크 사업입니다. 이게 일본 내 점유율, 그리고 일본에서 거의 뭐 독점 공급하다시피 한 게 FNM이에요. 이게 뭐냐면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를 제작했을 때 그 유기 물질을 정확한 위치에 증착하기 위한 용도, 그리고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보다 얇은 어떤 메탈 소재로 된 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국산화 개발을 진행한 지가 벌써 APS 홀딩스가 2014년부터 국산화 개발을 진행했고, 상당 부분 지금 성과를 이룬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뭐 100%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올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빠르면 올해 말에 국산화 성공 가능성이 있고요. 뭐 늦으면 뭐 내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APS 홀딩스는 국책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굉장히 FNM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APS 홀딩스가 국산화에 성공했을 때 그에 따른
실적뿐만 아니라 모멘텀 또한, 국산화 성공에 대한 그 모멘텀 또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일단 뭐 FNM은 그냥 중소형 OLED 패널 증착 공정에서 필수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플러스로 하나 더 있어요. 네, 모멘텀이 플러스로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일단 반도체 물류 장비, 얘네가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의료 장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의료 장비 시장에 뛰어들어서요, 어떤 거, 반도체 물류 장비 기술을 활용해서 병원용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의료 장비 기기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그러면 물류 자동화 시스템, 병원용입니다. 예, 병원용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비대면 진료, 비대면 의료, 또 그리고 언택트 시대, 디지털 뉴딜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또 병원용 물류 자동화 시스템은 또 APS 홀딩스의 또 다른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일단 사업을 다각화했고요. 또 FNN 관련해서는 한일 갈등 수혜, 국산화 수혜 섹터로도 묶이고, 또 그 기술력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공정이다. 그래서 그 공정의 필수 소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PS 홀딩스가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여러가지 모멘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종목 또한 마찬가지. APS 홀딩스는 뭐 장 막판에 어느 정도 종가 관리가 좀 들어가줬네요. 4.57까지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처럼 제가 이노메트리도 마찬가지죠. 뭐 이미 이노메트리가 일제히 다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이노메트리를 또 지난번에 솔리드를 뭐 뭐든 간에 이노메트리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날 그리고 또 3번 모터스도 음봉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특징이 뭐예요? 네, 이날 말씀드렸죠. 3번 모터스도 이날 말씀드리고 다음날 바로 14%. 또 뭐 그거 외에 동화성도 아무도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관심이 없을 때 제가 그때 아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한번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무튼 아무도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트렌드 매매, 그리고 급등주 매매, 급등하고 나서 따라가는 건 바보고요. 뭐 따라갈 때도 있지만은 무조건 따라붙는 건 아니고요. 급등 직전에 한번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늘 그렇게 하고 있고, 9월 시장 전략은 우리가 9월 첫째 주, 둘째 주에 확실한 종목들을 잘 매수해 놔서 폭발적으로 이번 주부터 수익을 챙겨 나가면은 계좌 수익이 나면 되는 거잖아요. 잦은 매매로 인해서 종목 15개, 20개, 30개 중에서 한두 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물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빠진 종목들은 가리고 수익 난 종목만 10%, 20%, 30%, 40% 수익 났습니다. 50% 수익 났습니다. 이러면 좋지만, 예,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좋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건 전문가만 좋은 거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어떤 우리가 확실하게 포트 관리와 계좌 관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강력하게 챙기시고, 또 9월달 그때 한 주 매달 시장 전략이 조금씩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다가는 어떤 시장에선 그 방법이 먹히고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그 방법이 먹히지 않는다고 느껴지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한번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추격 매수라든지, 어떤 여러분들만의 어떤 기법을 개발하셔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그 방법이 맞으면 계속하면 되지만은, 그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자꾸 매매를 했는데 자꾸 틀려 라고 하면 그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맨날 고수하면 어쩌다 또 한 번은 맞을 수도 있고, 맨날 하다 보면 맨날 실패하다가 또 어쩌다 한 번은 맞을 수도 있는데, 마치 이 한 번은 그 방법이 제대로 됐던 거고, 이때는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한번 그 확률을, 그 확률을 한번 철저하게, 냉정하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냉정하게, 내가 하는 그 방법과 기법들이, 정말, 시장에서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나고 있는지,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라고 냉정하게 판단이 드시면 저한테 오시면 되는 거고, 나 수익 잘난다 라고 하신 분들은 혼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주식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평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분들의 무기도 필요하고 어떤 길잡이 역할을 제가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수익을 포트 관리를 받고 이런 것들을 한 사이클을 여러분 돌면은 여러분들이 자신이 생길 거라 판단이 됩니다. 교육도 제가 따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지금 조비 시간에 올라가고 있네요. 조비도 그렇고 경롱도 그렇고 지금 시간에서 일단 인도적 지원 관련 종목들 먼저 꿈틀꿈틀 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협주가 간다면은 푸른기술이 가겠죠. 푸른기술은 지금 현재 뭐 보합권 내에 위치해 있지만은 자, 그리고 또 드릴 말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종목 말씀드렸었고, 또 관심있게 보고 있는 일단 요 정도 뭐 일단 무료방송에서 두 종목 정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어저께도 제가 이거 한국화 컴퓨터 말씀드렸었는데, 한국화 컴퓨터도 어저께는 시장에 다 미래차의 수급이 쏠렸을 때, 남들이 미래차에 관심이 없을 때 저는 지난주에 미래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종목들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는 또 모바일 자동차 관련 종목들 아니면은 또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오히려 한국화 컴퓨터 말씀드려서 현재 6% 정도 오늘 장중에 수익 중이었는데, 얘는 정말 팔방미인 같은 종목입니다. 뭐 주가 위치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월봉으로 보면은 뭐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그죠? 네, 과대 낙폭주이기도 하고요. IT 버블 때 외에는 크게 올라갔던 적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그나마 상승이 나왔던 거는 한국화 컴퓨터에서 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드론 사업도 계속 드론 교육 사업도 중국 드론 1위 업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드론 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로봇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다각하고 있고, 또 자회사를 통해서 마스크나 방독면 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실적 또한 뒷받침되는 종목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건 하나컴퓨터랑 삼화전기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오랜만에 푸른기술과 그리고 또 뭐 있지? APS 홀딩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장은요, 절대 추격 매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격 매수 하는 거는 누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조건 반복이 되면요, 결론은 깨져요. 이건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뭐 어제도 아침에 여러분들이 모트레스나 에이테크 솔루션이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어저께는 좋았을 겁니다. 그 매매가 오늘도 반복되신 분들은 오늘은 물렸겠죠. 예. 그죠? 어제 아침에 팍 상승하는 거 보고 VI 들어가는 거 보고 따라 붙으신 분들은 어제는 성공했겠지만 오늘은 실패해가지고 그 전일의 상승폭까지도 다 반납을 했을 겁니다. 어차피 2번, 3번, 4번, 5번 반복해가지고 이거는 확률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럼 멈춰야죠. 그걸 계속 그런 똥꼬집도 없어요. 그죠? 계속해서 그 방법을 추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는 일이라든지 잡이라든지 어떤 직종에서 여러분들 생업에서 그렇게 끈질기게 한번 끌고 가시고요. 여러분들의 일을 끈질기게 놓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고요. 주식은 아니면 포기하세요. 예, 주식은 그게 아니라 그 종목 말고도 모트레스 말고도 2,000개의 종목이 더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학업이라든지 어떤 하시는 업이라든지 학업뿐만 아니라 어떤 생업, 그리고 또 어떤 직장 내에서 잡은 잡은 끝까지 이악 물고 여러분들의 뭐 물론 뭐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건 의미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네. 이거를 막 끈질기게 10년이고 100년이고 올라갈 때까지 버틴다, 추매를 해서든 버틴다라고 하신 분들은, 복수를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일 쪽으로 그렇게 그런 스트레스를 푸시고요. 주식은 아니다 싶으면 매도해가지고 무조건 교체를 하기 바랍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장기 투자자 방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보락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출발하지 않은 백신 관련 종목이라 소개해드렸는데, 백신이 만약에 반대로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
보락이 빠졌어요. 그럼 보락을 수익 날 때까지 추매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갈 때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보락의 손실을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현대공업으로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모트레스로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 동화성으로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이노메트리로 많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뭐 수수료가 아까워가지고 한 종목만 매수한다라는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성격이 난 장기 투자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니라면은 뭐 장기 투자야 뭐 말이 좋아 장기 투자지 혹시 물려서 장기 투자는 아닌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장기 투자라고 멋지게 난 가치 투자를 해라고 하지만은 그 장기가 혹시 물려가지고 장기 투자 가 아닌지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자꾸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난 정말 장기 투자가 맞는 건지 가치 투자가 맞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가치요. 2010년 이후로 가치 투자자들 다 거의 뭐랄까 파멸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네, 그거는 뭐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시장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이 왜 2010년부터는 가치 투자가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는 시장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10년 동안 박스권을 타버리면요,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우상향 시장에서는 가치 투자가 멋들어져요. 그죠? 네, 이렇게 우상향 시장에서는 가치 투자가 멋들어지지만은 이렇게 박스권을 여러분들이 단 1년만 태워버린다고 하더라도 2년만 탄다고 하더라도 단 3년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못 견뎌요. 단 하루도 이틀도 3일도 5일도 답답해서 못 견디시는데 이렇게 한번 태워버리면은 못 견딥니다. 그럼 말이 좋아 가치 투자지 혹시 물려서 가치를 찾는 건 아닌 거지. 그 종목의 선장성과 가치를 찾다 보면 리포트만 보면 다 나와요. 리포트 보면서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거는 뭐 하반기에 매출 턴어라운드 합니다. 이 기업은 올해 뭐 중국향 매출이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한다고 정말 그게 주가가 그 리포트대로만 움직인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주식으로 돈을 못 벌 사람들이 없겠죠. 물론 리포트에 나온 종목들은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적일 땐 순환방에 돌 때 소외되지 않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거는 이제 내가 분석한 게 아니라 남이 분석한 걸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뭐 무조건 절대적으로 실적이 하반기에 좋아진대, 내년에 좋아진대, 내후년에 좋아진대, 그거는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고 그 리포트에 나와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만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종목이 앞으로 하반기에 매출이 좋아지는데 이게 왜 안 올라가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발상이다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죠? 뭐 대표적으로 일본으로 보면은 IT 관련 섹터들이 뭐 최근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약세를 보였던 건데 어차피 이거 하반기에 뭐 실적 턴어라운드 내년에 뭐 2022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걸 알지만 그게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냥 다 숨겨져 있는 비밀이고 암묵적인 비밀이고 지금은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현재 지금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이 반영되고 있고 앞으로 3분기 4분기의 실적과 내년의 실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리포트만 다 보면 나와 있고 이미 증권사 컨센서스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죠? 이 컨센서스만 보더라도 2020년, 2021년, 2022년도 계속해서 꾸준히 실적이 성장할 거라는 거 그 누구도 다 알고 있고 주가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왜 그거를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냐 이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혹시 자기 본인이 물려서 장기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난 트렌드 매매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을 매수합니다. 근데 그날 장대 양봉 서가지고 빨개졌기 때문에 이뻐 보여서 따라붙지 않는 건지 혹시 나는 불나방이 아닌 건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한 번이라도 그 종목들이 급등하기 전에 미리 선점하는 전략을 취하지, 뭐 지금이야 뭐 어제 뭐 삼화전기가 별로 안 이뻐 보였다시피 뭐 이노메트리가 뭐 다 지금 급등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말 안 하고 왜 삼화전기를 말할까? 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뭐 급등이 나왔으면은 뭐
나왔던 거고,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제넨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달릴까 말까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이야 이제 백신 관련해서 제넨바이오가 대장이네 하겠지만은, 제가 이 당시에 이거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종목이 왜 대장이야, 제네킨이 대장이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뭐, 우정바이오도 마찬가지고, GH 신소재, 응압 병동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처음 말씀드렸었던 것도 접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정바이오도 마찬가지고 GH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뭐 최근에 뭐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뭐 동화성도 마찬가지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지난주에 제가 기술적 반등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두산 퓨어셀도 기술적 반등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모든 제가 말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중심주가 되고 그 트렌드 보락도 마찬가지죠. 백신 관련해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말한 종목이라고 뭐 바로바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뭐 10거래일 정도 뭐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뭐 말한 족족 다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그거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넷마블도 마찬가지고요. 넷마블도 시총 16 코스피 시총 17위짜리를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급등이 나오고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고 얘뿐만 아니라 뭐 액토지 소프트도 마찬가지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최근에 말씀드린 겁니다. 액토지 소프트도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40% 상승이 나왔었고 또 저거 뭐야 뭐 우리도 휴브레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휴브레인도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상한가 들어가는 바람에 40% 50%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요. 우리도 휴브레인 뿐만 아니라 무슨 뭐 수젠텍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리고 나서 뭐 2연상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고 그거는 뭐 올라갔던 종목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냥 제가 최근에 말했던 종목들 중에서 한번 빠진 종목이 몇 개인지 한번 시열려 보세요. CJC푸드도 있었죠. 기억나네요. 네. 기억도 안 나고 있었어. CJC푸드를 어떤 타이밍에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CJC푸드를 누가 말씀드렸는지, 동방을 누가 쿠팡 관련해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누가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올라간 것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디 갔어? 잠깐만 여기 있다. 그냥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라온시큐어 이거 또 뭐였더라? 라온시큐어는 뭐였지? 또 솔리드 있구나. 솔리드는 두 번 한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리자마자 20% 올라갔던 거고요. 화승인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노메틀이 바로 급등 나왔고요. 일진전기 안정적으로 상승 나왔고 IC도 마찬가지고 LB세미콘 바로 급등 나왔죠. 이것도 LB세미콘도 있었었네요. 액토지소프트, 넷마블, LB세미콘까지 바로 이거는 이어서 카카오게임즈 관련해서 다 성공했죠. 얘도 바로 이날 20% 이상 급등 나오면서 2차 목표가까지 터치. 그리고 또 뭐 있냐 여기 보면은 LB세미콘, VTGMP도 이거 이미 매수가 위로 다 올라와 있고요. VTGMP도 동화성능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옴니시스템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다 모든 풍력에 꽂혀 있을 때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으로 눈여겨보자라고 했는데 옴니시스템과 같이 말씀드렸던 게 누리텔레콤, 일진전기까지 이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뉴지백 말할 것도 없죠. 목표가 딱 정확하게 터치해가지고 급등 나왔고 18,000원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서진시스템 말할 것도 없고 3번모터스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3번모터스도 급등 나왔죠. 이거는 이재명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리노공업도 마찬가지고요. 큐로컴은 스치마 상한가에서는 손절가 터치되게 됐지만 달릴까 말까에서는 종가상 이탈시기 때문에 그대로 반등이 나왔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말할 것도 없죠. 넷마블 말할 것도 없고 넥스비티 목표가 어저께 터치했죠. 액토지소프트 말할 것도 없고 K사인 말할 것도 없고요. KH바텍 안정적으로 반등 나와주고 있고 동방 솔리드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랍 두산 퓨얼셀 뭐 아미코제 우리도 휴브레인 효성 OMB 나라미 다 마찬가지예요. 몇 퍼센트의 확률로 수익이 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 종목에 느낌 와가지고 꽂혀가지고 혼자 몰빵 쳐서 그 종목 안 간다고 저 따라다니면서 징징징징 거리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어떤 확률로 어떻게 수익이 많이 나는지 한번 느껴보시고 그게 낮다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보다 높은 사람 거 보시면서 따라 사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시장에서 그날그날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거는 대세 상승장 아니면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절대 팔로우하지 마세요. 뭐 인스타에 어떤 연예인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어떤 뭐 사회 인사들 뭐 팔로우하는 건 괜찮겠지만 이 주식만큼은 올라가는 종목들 팔로우하지 마시고 말합니다. 특히 지금 개인이 시장 상승을 이끄는 시장 이 분위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팔로우하다가 수익이 뭐 하루 난다고 해가지고 우와 와우 막 한다고 하더라도요, 다음날 어차피 다 토해낼 수익들입니다. 그날 하루 수익 났다고 하더라도요, 다음날 다 뱉어날 수익들이니까요, 기뻐하지도 말고요, 슬퍼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내일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 덜 슬퍼하기는 일러요. 일일비하지 마세요. 오늘 상승 나왔다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영원히 그 수익이 이어질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한번 하락 나왔다고 일일비해서 끝났고 내일세 끝났고 내 계좌 하한가 갖고 왔고 깡통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시장이 열리고요. 매일매일 기회가 열립니다. 저한테 어떤 종목이 너의 주력주냐라고 말했을 땐 내일 제가 사는 그 종목이 주력주입니다. 어차피 우리 9월달에는 좀 우리 내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잦은 매매를 하지 않고 포트를 집중해서, 집중이라는 게 1%짜리 모아가지고 5% 샀다고 집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비중 30%, 20%, 20% 이런 식으로 지금 포트를 완벽하게 압축을 해놓은 상태예요. 폭발적으로 수익이 나오기 직전에 있는 가격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빨리 오세요. 근데 당장 내일 와가지고 매수하자마자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면 100%, 1000%, 10,000% 올라가야 되고, 20%, 60%, 70% 올라가야 되고, 사기만 하면 올라가야 되고, 종목이 많아도 상관없다. 종목은 20개, 30개여야 되고, 그 중에서 한두 개만 올라가도 기쁘다. 매매 맨날 하고 그 중에서 하나만 올라가야 된다. 매수만 하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저한테 오지 마시고 돌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9월 말에 자신 있고요. 우리 종목들 자리 잘 잡아주고 있고 내일의 큰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9월 말에 우리 모두가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가입하는 요령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입하는 방법은 여기 MBN골드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저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여기 회원가입 누르셔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클릭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날짜는 오늘 장이 끝났기 때문에 하루는 더 드릴 거예요. 날짜는 하루 정도는 더 드릴 거니까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제가 방송하는 거고, 매일경제TV에서 1시45분에 달릴까 말까 방송하고 있고, 스치만 상한가에서 월요일 수요일 9시에 방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 금요일은 장마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났기 때문에 원래 7일, 14일, 30일 서비스를 드리는데 하루씩 더 드린다 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MBN골드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얘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신용카드 결제, 그리고 신용카드 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휴대폰 번호 입력하시고 인증번호 받기, 무이자도 가능하고요. MBN골드 사이트에 무료로 회원 가입이 돼 있다 하신 분들은 여기 ARS 결제도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사이트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운영자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고객센터 1588-0648로 지금도 전화가 통화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받을 때까지 해야 되고, 잘 안 받아진다 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 8시 반에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 정혜원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유 종목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지난 교육방송 보기에서 주말 동안에 전문 트레이드 양성교육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올해 말에, 이번 달 말에 있는데, 그건 보존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서비스 일수는 최대치로 팍팍 넣어드리고 있고요. 또 임박했기 때문에 종목들 빨리 오셔가지고, 어떤 수익률 퍼포먼스가 아니라, 또 우리가 계좌 수익이 날 수 있는, 절호의 때 기회니까요.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랑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만 불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이 잠시만요. 그리고 빅플러스님 오늘 가입하셨고, 빅플러스님 가입하셨고, 확장기님, 확장기님, 그리고 머누맨님, 머누맨님, 장은지님 연장 가입하셨고요. 좋은날님, 그리고 휴제이님, 그리고 쑥쑥님, 연장 가입해주셨고요. 그리고 은미만님, 왜 많은 분들이 연장 가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운돈뿡님, 예, 그리고 레드가자님, 그리고 박연철님, 그리고 찡이짱님, 그리고 기쁜 총각님, 예, 총각님, 그리고 라온님 현장 가입해 주셨고요. 그리고 서교량량님, 예, 서교량량님, 그리고 매일 빨간불님, 달빛 박군님 다 연장 가입해 주셨고요. 모두 신규 또는 연장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장 VIP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9월 대박 수익으로, 예,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려요. 예. 그래서 이번 달에는 잦은 매매보다는, 네, 확실한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늦게까지 저를 응원해주신 우리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응원해주신 우리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뭐 가입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원님들 진심으로 행복한 저녁시간 보내시고요. 이제 2.5단계에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죠. 그래서 살짝 마스크 쓰고 사람 조금 드문 곳에서 공원에서 산책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주의해야겠죠. 가입은 여기 MBN골드 네이버에서 MBN골드 사이트 접속하셔가지고 여기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가입하셔도 되고요. 고객센터 아까 이거 문의 드렸죠. 고객센터를 통해서 가입 문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88-0648, 그리고 MBN골드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ARS 직접 결제, 그리고 사이트 MBN골드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알겠죠?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저녁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9월달 우리 VIP 회원님들 어차피 9월 대박, 예, 이제 시작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